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14700K CPU가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오버 마진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에서 이제 사용자분들이 올려주는 결과 등등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 14700K 제가 쓰는 CPU가 수율이 엄청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엄청 뿔딱도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수율이 안 좋은 CPU도 보이고요. 이것보다 더 좋은 CPU도 보여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CPU를 3열 순행 쿨러에서 사용을 하려면 어, 어쨌든 언더볼팅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언더볼팅을 수동으로 전압값을 주고 진행을 했을 때 나왔던 결과랑 그 다음에 오프셋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가 조금 상이하게 나온 게 있어서 뭐지?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 좀 각을 잡고 좀 파악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뿔딱인 줄 알았던 제 CPU가 뿔딱이 아니었어요. 일단 제가 테스트한 거를 한번 보실게요. PC 두 대를 동시에 진행을 해서 14600KF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 일단 14700K 위주로 보실게요. 클럭은 55배수를 넣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테스트 방식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퀘이사존에서 진행했던 언더볼팅 뽑기 방송처럼 시네벤치 3회 통과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상온 17.7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많이 쌀쌀해요. 하지만 벤치 돌릴 때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창문 열고 돌리는 거죠. 그래서 17.7도에서 시작을 해서요. 55배수를 고정 전압으로 1.23V를 주면 그러면 257W의 전압을 쓰면서 75도에서 시네벤치 한 바퀴 완주가 됩니다. 이게 기가바이트 기준이고요. 기가바이트 보드 말고 다른 보드를 쓰는 경우에 이 1.23V가 257W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쓰는 기가바이트 보드에서 전압이 1.23V를 넣었을 때 LLC 로드라인 컬리브레이션이 오토 상태일 때 그때 257W 정도 나오더라. 그리고 클럭을 이렇게 설정하면 36,000점이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시네벤치 딱 3번밖에 안 돌린 거니까 안정화 과정으로 가게 되면 전압을 더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안정화를 진행하려는 게 아니라 수율 체크랑 전압이랑 이런 기타 등등 그런 언더볼팅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하고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딱 시네벤치 3회 정도 진행을 한 거고요. 그럼 한번 보실게요. 이 1.23V로 했더니 이렇게 진행이 됐고 전압을 낮춰서 1.21V까지도 통과를 했습니다. 254W로요. 그 다음에 1.21V로 내렸더니 1.21V에서는 에러가 나왔어요. 에러.
그래서 다시 1.22V로 올린 다음에 여기 이 F탭이 뭐냐면 이 F탭이 링 전압이에요. 링 전압, 캐시 전압. 오프셋 방식으로 비보드에서 언더볼팅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기가바이트에서 마이크로 코드 104번 노 UVP 방식으로 언더볼팅 할 때 인터널 CPU 전압을 그 마이너스로 오프셋으로 넣거든요. 그때 캐시 볼티지도 같이 오프셋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압이 안 떨어지거든요.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오프셋 전압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링 전압을요. 링 전압은 수동 입력하면은 글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오프셋으로 입력을 했더니 변화가 없어요. 255W. 그래서 혹시 너무 값이 작아서 그런가 하고 오프셋 전압을 더 내려봤더니 조금 내려가는 것 같은데 254W 그쵸? 그런데 이제 노 UVP 방식으로 하는 것처럼 어댑티브 전압 방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0.05V 오프셋을 줘봤어요. 그러면 257W 정도 쓰면서 이 1.23V 근처로 비슷하게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또 추적해 보면 이제 0.02V 단위로 제가 전압을 내렸거든요. 이렇게 내렸더니 와 247W까지 떨어지죠. 247W까지. 온도는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전력 소비량이 떨어졌습니다. 시네벤치 3회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더 떨어뜨려 볼까 하고 마이너스 0.09V까지 떨어뜨렸더니 에러가 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가죠. 그래서 이번에는 방식을 좀 바꿔서 0.08V에서도 에러가 나서 그러면 전압은 0.07로 두고 링 캐시 전압만 더 내리면 어떨까 하고 이게 같은 값이 아니라 다른 값으로 한번 더 내려봤더니 도네요. 잘 돌았어요. 근데 별로 차이가 없죠. 얘랑 얘랑. 그래서 조금 더 테스트를 이제 14705KF를 다시 0.07V는 고정으로 하고 캐시 전압을 0.11까지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전압이 더 떨어졌어요. 245. 이거 뭐가 있구나. 캐시 쪽의 전압을 오프셋으로 더 내렸더니 더 내려간다. 뭐가 내려가죠? 시네벤치 3회가 정상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0.13까지 내려봤더니 244W까지 떨어지고요. 그리고 1.5까지 했는데 별로 안 떨어지죠. 여기서는 별로 안 내려갔어요. 전압이. 그 다음에 계속 이걸 추적을 해보면 0.17V까지 내리니까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0.16으로 올렸더니 에러가 안 났는데 여기쯤 되니까 소비 전력이 똑같죠. 계속 큰 편차가 없죠. 이상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댑티브가 아니라 오버라이드를 한번 써봤어요. 오버라이드 방식으로 수동 전압을 입력을 하고 링 캐시 볼티지는 오토 상태로 두고 돌렸더니 이거 웬걸? 전압 엄청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상한 점이 뭐냐면 요것처럼 1.22V는 그대로 두고 오프셋 전압을 0.05V만 살짝 줬는데 이게 내려가죠.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오프셋 전압을 0.05V를 둔 상태에서 이 오버라이드 전압을 0.07V 정도 내렸더니 엄청 떨어졌어요.
236W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시내벤치 3회를. 아까는 여기서 좀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막 에러 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어댑티브로 줄 때도 에러 났고, 그쵸? 여기서 살짝만 내렸는데도 에러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230W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갔어요. 정상적으로 점수가 나왔죠. 신기하죠? 그래서 오버라이드 쪽 전압을 더 파봤습니다. 오버라이드 쪽에서 이제 V코어 전압을 0.02V 더 떨궜더니 야 227W에서 시내벤치 3번이 돌아가요. 그래서 근데 아이러니하게 온도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소비 전력만 낮춰졌어요. 그래서 14700K 다시 전압을 1.12V까지 낮추니까 217W에서도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1.09로 하니까 208W에서도 돌아갔어요. 아까는 막 257, 뭐 200, 257, 뭐 255, 이 전력 소비량대에서 놀다가 이 인가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208W까지. 진짜 말도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더 내려보니까 1.07까지 내리니까 에러가 나요. 다시 08로 올려보니까 또 에러가 납니다. 얘는 1.09로 줘야 되는구나. 1.09에 이번에는 캐시 전압을 더 내려봤어요. 더 내려봤더니 별 차이가 없죠. 얘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0.09에서 에러가 나더라. 08도 에러, 07에 1.08을 주면 또 에러. 그래서 이 14700K의 CPU가 몇 가지 더 전압 조합을 테스트 해봤지만 다 에러가 났어요. 결론적으로 55배수에서 지금 제 CPU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게 돌아간 전압이 V코어가 1.09를 오버라이드로 넣고 그 다음에 캐시 전압을 오프셋으로 마이너스 0.07을 주니까 이 정도 소비 전력을 유지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온도도 내려갔어요. 71도까지. 그쵸? 그러면 자 전력량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럼 이번에 반대로 올려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P코어가 56배수가 됐습니다. P코어를 55에서 56배수로 올리고 그 대신 전압을 더 줬어요. 오버라이드 V코어 전압을 1.12V까지 줬는데 돌아갑니다. 돌아갔어요. 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 56배수 동작 시켰고요. 거기서 전압을 더 내려보려고 했는데 에러가 나요. 마지노선이 이 정도구나. 그래서 0.03 정도 올렸더니 56이 돌아가니까 다시 0.03을 올려서 57을 해보자. 근데 바로 에러 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합을 더 테스트 하고요. 57배수가 1.16V에서도 에러가 나서 그러면 얼마나 올려야 먹나 계속 올려봤어요. 1.17V 에러 1.18V를 주니까 돌아갔어요. 소비전력 285W에서 57배수가 결국에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CPU가 원래 제가 올린 영상에 물론 지금은 저 수냉쿨러 3열 수냉쿨러를 쓰고 그 다음에 시네벤치는 딱 3번밖에 안 돌렸고 그 다음에 온도도 엄청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할 때 사실 제가 예전에 영상 올린 거랑 동일한 조건으로는 57배수가 안 들어가겠죠?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얘가 94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점수놀이 하는 입장에서는 야, 이게 57배수가 들어간다고? 예,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유효 클럭 57배수까지 다 터졌고요. 시네벤치 점수 한번 보실게요. 37,000점이 도달했습니다. 37,000점. 그리고 싱글 점수도 2273포인트까지. CPU Z 벤치마크도 싱글이 거의 950점 정도. 그래서 지금 이 CPU가 57에서 58배수까지 돌거든요. 보시다시피 여기로 오면은 58까지 찍히죠. 그렇게 일단 세팅을 했는데 근데 어디까지나 시네벤치 3회 기준이고 온도가 지금 거기서 94도 정도면은 이거 한 30분 돌리면 이제 100도까지 올라갈 거긴 합니다. 소비 전력 290W나 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사용하기 어려운 세팅이긴 한데요. 그래도 37,000이 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원래 처음에 공랭 쿨러 장착하고 테스트할 때 55배수는커녕 54배수로 언더클럭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세팅해야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하도 오버마진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전력 제한이라도 걸자 해서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올렸던 게 며칠 안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K사전에서 뽑기 방송에서 제 CPU보다 훨씬 전력 소비량이 높은 CPU를 보면서 조금 위안을 받았어요. 내게 그렇게 뿔딱은 아니구나. 근데 또 그때 이후로 또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한 결과들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아니 제 거보다 좋은 것만 올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뿔딱인 줄 알았는데 뿔딱이 아닌 줄 알았다가 다시 뿔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뿔딱이 아니더라. 이거 55배수 기준으로 하면요, 아까 208W 어딨죠? 55배수 기준으로는 208W에서도 돌아가요. 뭐 시네벤치 3번밖에 안 돌렸지만 그래도 이거를 뭐 30분 기준으로 안정화를 본다고 해도 여기서 크게 올라가지 않는 선에서 커버가 될 겁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이 그 픽스드 모드랑 전압을 픽스드 V코어 모드랑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로 V코어 전압 넣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캐시 전압 오프셋까지 이런 거를 병행을 했을 때 그제서야 떨어지는 거라서, 캐시 배수 안 넣고 그 오버라이드 V코어만 전압을 넣으면은 전압이 엄청 높게 나와요. 근데 이제 캐시 배수를 조금이라도 조정을 해주니까 전압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두 가지가 다 있고요. V코어 쪽이랑 캐시 전압 쪽이랑 둘 중에 하나라도 이게 위치가 안 맞으면, 그러면 높은 쪽 전압으로 따라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스트를 해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14600K로 지금 계속 비슷한 전압대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거 보시면 전압을 막 바꿔봤는데 이 캐시 전압 쪽은 못 건드렸어요. 0.12보다 더 줄이면은, 더 낮추면은 에러가 계속 나와서, 그러면 얘는 유지한 상태에서 V코어 전압만 바꿔보자 했는데 아무리 바꿔봐도 엄청 내려가요. 이거 보세요. 1.04, 여기 보면 1.02, 여기 0.98까지도 내려갔습니다. 이 숫자가 있다는 거는 시네벤치가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속 내려가지만 전력 소비량을 보면 전력 소비량이 계속 비슷합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결국은 뭐냐? 이 V코어 전압 아무리 백날 내려봐야 이 캐시 전압이 더 안 내려가면 이 전력량은 낮춰지지 않는다. 실제로 제가 이 중간중간 테스트하면서 에러라고 체크한 것 중에 0.11V 뭐 11이란다. 0.13 그래요. 이거라고 보면 제가 0.13V를 넣어봤는데 에러가 떴어요. 근데 이때 실질적으로 소비 전력량이 160보다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150대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충분히 낮춰진 상태에서 얘가 낮춰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0.13V를 넣으니까 에러가 나고 마지노선은 마이너스 0.12V더라. 이게 캐시 배수랑도 상관이 있나 해서 캐시 배수를 빼고요. 캐시 배수를 낮춘 상태에서 해당 전압값을 좀 더 값을 수치를 낮출 수 있는지 테스트 해봤는데 제가 입력한 캐시 배수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에러가 똑같이 납니다. 특정 전압을 초과하면요. 그게 이 14600KF인 경우 마이너스 0.12V가 기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14700KF는 마이너스 0.08V가 기준이었어요. 이거보다 더 낮추면 에러가 납니다. 신기하죠? 그런 개념으로 전압을 넣으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V코어 쪽 전압 내리고 V코어 쪽 전압이 잘 안 내려가면 그러면 이제 캐시 쪽 전압 내려보고 캐시 쪽 전압이 또 안 내려가면 V코어 쪽 내려보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낮춰봤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괜찮아요. 물론 이제 시네벤치 3회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정화 과정까지 병행해서 진행을 하면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특히 지금 상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같은 조건에서 이 제일 처음에 테스트한 건 같은 조건이에요. 온도 17.7도가 생각보다 상온이 낮아도 그래도 에러가 납니다. 그래도 에러가 났어요. 이 전압에서 250W보다 더 밑으로 240 몇 와트 정도만 나와도 돌다가 에러가 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방식만 좀 바꿨을 뿐인데 전력 소비량이 계속 내려가죠. 온도도 내려갔고요. 그리고 내려간 만큼 클럭도 올릴 수 있었고 그래서 원래 55배수도 안 돌아가는 줄 알았던 제 CPU가 57배수까지도 돌아가더라. 물론 30분 이상 돌리려면 57배수는 포기해야 될 것 같긴 해요. 56배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버클럭이 들어갈 마진이 있다는 게 어딥니까? 점수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자, 시네벤치 2273점은 자, 이게 멀티 점수, 싱글 점수예요. 시네벤치 R23 싱글 점수를 보면 제 CPU로 2273포인트가 나왔는데 위치적으로 치면은 요 사이죠. 이거랑 이거 사이. 13900K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런 점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멀티 점수도 37,000점 정도면은 야 이거 13900K가 37,000대네요. 거의 따라잡았네요. 그쵸? 37,109점. 물론 이 13900K도 쿨링 환경을 개선해주면 점수가 높게는 4만까지도 올라갑니다. 근데 어쨌든 이 37,000대를 봤다는 것 자체에 의의가 좀 있지 않나. 이 코어 수가 13900K보다 개수가 4개나 모자른데요. 이 코어는 그 코어 하나당 대충 1000점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4개나 뺐는데 4000점이나 날라갔는데 4000점 이상이죠. 4000점 이상이나 날라갔는데
그런데 12개의 2코어만 가지고도 37,000점이 나왔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돌려봤는데 949점, 특히 싱글 점수가 두드러지죠. 949점이면 이거랑 이거 사이쯤 되겠죠. 그쵸? CPU-Z 싱글이 요 사이, 여기랑 여기 사이 거의 최상급이죠. 14700K가 그냥 돌리면은 913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런데 오버클럭을 했더니 껑충 뛰더라. 재밌는 결과입니다. 오버 마진이 없는 줄 알았던 CPU가 오버클럭 마진이 생겼고요. 같은 맥락에서 여기 지금 14600K도 진행을 했잖아요. 이거 지금 이 14600K도 지금 57배수까지 오버클럭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시네ben치 3회 기준이고요. 57배수면요 14600K의 기본 스펙이 53배수입니다. 53배수. 그런데 53배수가 들어가는 CPU를 가지고 오버클럭을 했더니, 와, 57배수면은 400클럭이나 올라간 거예요. 14700K는 원래 55배수에서 55배수 57배수까지 200클럭밖에 안 올라갔다고 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14600K는 무려 400클럭이나 올라갔다는, 이 14600K가 뭐 주위에서는 제 i5 CPU가 수율이 좋은 거 아니냐, 지금 결과들을 봤을 때 수율 편차가 엄청나게 심해요. 14세대에서 좋은 거랑 안 좋은 거의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i5 제품이 물론 이 i7이랑 비교를 하면은 전반적으로 살짝 모자라요. 그래서 이 i7 자체가 그렇게 엄청 못 봐줄 뿔딱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구매하셔서 한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율 편차가 큰 편이고요. 그리고 수율 좋은 거 걸리면 낮은 온도에서 높은 클럭을 쓸 수가 있고, 근데 수율이 안 좋은 거가 걸리면은 막 순정 상태에서도 막 엄청 발열이 높고, 그래서 뭐 스로틀링 걸리고, 그래서 온도를 잡느니 마느냐 이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율 편차가 크다는 거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볼팅 방식을 조금 바꿨더니 더 내려가더라.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는 방식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리고 실사용 가능한 세팅은 제가 나중에 조금 딜레이를 시켜서 완성을 할게요. 왜냐면 지금 할 게 좀 밀려가지고 다른 걸 좀 먼저 해야 돼서. 이 CPU는 i7 CPU는 이제 해체를 할 겁니다. 지금 마지막 녹화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